안녕하세요. 사회복지실천과 교육연구소 이경숙 소장입니다. 드디어 이제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 5번째 테마로 알기 쉬운 사회복지제도 TMI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모든 제도나 정책을 다 알 수 있을까요? 잘 모릅니다. 예,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과목 안에서 제도를 배우지만 이 제도나 정책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가 되죠. 그죠? 예. 요번에도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가 됐잖아요. 자꾸 변하기 때문에 왜 나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라는 거예요. 그런데 사회복사들은 의무입니다. 말 그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어려운 정책들, 단어도 어렵죠. 방역 패스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랬지 않습니까? 방역 패스 4인에서 6인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 젊은 사람들도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은 70대, 80대 어르신들이 방역 패스 그러면은 패스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잖아요. 그죠? 예,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간자적 역할, 즉 키맨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부단히 이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것을 쉽게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여러분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건 언제 생겼어요? 2000년 딱 되자마자 생겼어요. 2000년에 만들어진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요. 4인 가족 기준으로 96만 4천 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. 처음에 그 제도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엄청 싫어했습니다. 물론 그걸 받는 사람은 엄청 좋아했죠. 왜 싫어했냐? 아니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96만 4천 원을 버는데 아니 이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96만 4천 원을 받는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96만 4천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다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보충급여라고 얘기합니다. 보충급여. 근데 여기서 또 급여라는 말은 뭐예요? 예, 급여는요. 이 월급을 받는다라는 그 급여가 아니라요. 서비스를 의미하는 겁니다. 서비스. 예, 서비스를 의미하는 거. 줄급, 줄여 해가지고 서비스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보충급여라는 건 보충적 서비스라고 해서 내가 재산의 가치가 60만 원이면 36만 4천 원만 주면 된다는 얘기죠. 모든 물건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해봐라. 금액을 산출한 걸 전물량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만 집어넣어서 계산한 것을 우리가 반물량 방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. 이런 것도 있고 차의 감가상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의 전세 월세 이런 것들 기준이 다 있어요. 그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전액을 다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2022년이잖아요. 그죠? 지금으로 하면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184, 5만 원 정도를 받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84, 5만 원이면 많이 주는 거지 라고 얘기하지만 글쎄요. 가성비가 그다지 높지 않죠. 요새 바깥에 나가서 밥 한 끼 사 먹으려면 보통 1인당 10,000원은 후딱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에 이제 생활비용이라는 거는 일단 한 번씩은 외식을 할 수 있고 한 번은 옷을 사 입을 수 있고 한 번은 여행을 갈 수 있는 이런 기초적인 금액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주는 입장에서야 이게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겠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그다지 그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. 상대적이니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국민기초생활보장은요. 다른 것과 달리 좀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영세민이라고 얘기했잖아요.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아니 왜 우리 세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돼? 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 챕터에서 배우셨던 구조기능적 관점에서 모든 거 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기능 중에 어느 하나의 기능이라도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유는 그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문제가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때 문제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. 얼마가 있어야 가난한 거죠? 라고 얘기하면요. 중위소득을 또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.
이 중위소득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대기업 회장님부터 우리나라에서 돈을 한 푼도 못 버는 노숙인까지 일렬로 쫙 가상회선을 해가지고 세워놓은 다음에 가운데를 뚝 자르. 그러면은 2021년도 기준으로 460만 원이 중위소득이 되는 겁니다. 무슨지 아시겠죠? 우리나라 4인 가족 중산층 기준으로 460만 원이면 그래도 사는 편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. 그건 연마다 바뀌게 되겠죠. 그죠? 예, 그 안에 막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. 예, 460만 원. 그러면 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자들은 수급권자들은 어느 기준이어야 돼요? 라고 얘기하면 그 460만 원의 50%, 즉 230만 원부터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. 그때는요, 이 급여가요, 7대 급여예요. 현물급여, 현금급여, 그 다음에 장제급여, 교육급여, 출산급여, 주거급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활급여까지 다 합쳐서 막 7개 정도의 급여가 있는 거죠. 예전에는 이거를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라고 그러면 다 혜택을 줬거든요. 근데 지금은요, 맞춤형 복지로 바꾸면서 수급권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, 이 사람은 이런 걸 해줘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개의 혜택을 이렇게 나눠서 주는 형태가 되었습니다. 왜 그러냐? 도움을 줄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사실은 분배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이 된 거죠. 그래서 2015년도 전까지는 모든 급여를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다 받았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모든 급여를 수급권자가 다 받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현금 급여를 받으려면은 적어도 230만 원에 한 5, 60% 정도 돼야 우리가 현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제가 설명드린 이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나요? 좀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으니까 뭐 지루하진 않죠. 여러분들 오늘 이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? 좀 이해가 되시나요? 그 우리나라 법에 보면요, 사회복지 관련 법에 보면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따로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을 한 번 정도 읽어보시는 것도 좋아요. 우리가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한테 이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라는 건 그것보다 의미 있는 게 없죠. 예, 그런 것들이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개념 있는 사회복사, 알기 쉬운 사회복지 제도 TMI 국민기초 생활보장편을 이야기해 봤습니다.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